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재미를 잡으면 수학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저희가 끊임없이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양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수학 공부를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계신다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내 아이의 수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내 아이가 조금만 알아준다면 수학 성적도 올라가고 수학과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이 믿고 보는 방송 수다학.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나오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익숙한 얼굴이 아니어서 눈빛도 다르고. 아니 근데 이 자리에 앉으려면요 수학을 굉장히 못해야 돼요. 아, 못해야 돼요? 네, 거기 원래 앉으셨던 분이 13점의 신하 김일희시거든요. 아, 13점 맞았다고요? 13점을 맞았어요. 아, 네. 정말 저보다 못했네요. 정말 안타깝죠. 네. 원래 근데 공부를 좀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아, 솔직히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 수학은 아주 잘했어요. 네. 영어 더 잘했지만 수학은 계속 뭐 1등에서 5등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고3 때까지. 실력도 뛰어난데 얼굴도 약간 송아지 잘생기고. 닮으신 것 같아서. 송아지요? 칭찬이신 거죠, 선생님? 좋긴 한데 이제 이리 씨는 영영 그럼 안 오나요? 아,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앞날은 모르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욕심이 특별히 없어요, 솔직히. 근데 거의 얄미워요.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뭐 물론 시켜주신다면은 아니 근데 정말 미국에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에서는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막 사교육 이런 거를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저희는 막 수학 학원 보내지 과외하지 이런 문화가 좀 있는데 어떤가요? 네, 거의 안 해요, 사교육은. 저는 미국에 학습지가 혹시 있나 한국은 맞아요. 되게 많이 학습지요? 하거든요. 예, 그게 사실 한국에 궁금하네요. 와서 학습지라는 것을 처음 알아들었어. 처음 들었고 학원도 없고 과외는 있긴 있는데 과외 파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학교 가고 뭐 집에 가서 뭐 놀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로도 다 그냥 학업이 가능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네, 집에서만 해도 충분히 성적이 나오게끔 할 수 네. 있다. 내가 크리스가 그 잘할 때는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동양 아이들 수학 잘하는 게 어릴 때 그 학습지 한 결과다 그래가지고 일본이나 한국 학습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서 지금은 학습지 하는 그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아 미국도 많이 미국?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가정 방문해서 학습지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아이들이 학습지 센터 가서 연산 문제를 풀고 집에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막 셔틀버스 이런 걸 타고 가는 건지. 엄마들이 데려다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다 주고. 근데 아무래도 미국은 이렇게 뭐 교육 목표가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갖고 뭐 이런 거를 뭐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의 뭐 특성이나 적성 또 부모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 뭐 신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공립, 사립 이런 거를 좀 결정하고 사교육도 그런 거에 따라 결정하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문제로 막 대두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왠지 크리스가 오면서 뭔가 더욱더 풍성한 솔루션이 오늘 좀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국제적인 기대를 갖게 돼요. 솔루션이.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고민을 들고 오신 어머님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서울시 서대문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끌벅적하게 제작진을 맞아주는 예진의 가족. 어떤 경로로 그렇게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좋아하고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오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지금 3학년인데 수학만 딱 대하면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눈에 보여요. 예지의 방을 구경해 볼까요?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용품들과 경필대회 최우수상 상장이 눈에 띕니다. 아, 이게 독서 상장이고. 공부 잘한단 말이죠.
예지는 3학년이 되면서 수학을 어려워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보면 이제 주로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아까처럼 이런 서술형 문제들은 보면 이런 것들은 서술형은 맞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거의 틀리는 것 같아요. 국어 성적은 90점 이상이지만 수학 서술형 문제는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문제를 잘못 읽어 틀린 적도 많고요. 맞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어머니께서. 풀이 과정을 쓰라는 것도 이제 식만 쓰고 그 식을 통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데 이걸 식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실수하는 문제들은 보면 이런 거. 잘 연산을 했는데 자릿수를 못 맞춰서 이제 결국 합계까지 틀리게 되는 이런 좀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다 연산을 못한다기보다 실수하는 게 많고.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실력도 있는데 실수가 잦으니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 성적에도 예민합니다. 그리고 일단 글씨를 저렇게 또박또박 잘 쓰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 성의가 있는 거죠. 성의가. 네. 힘들게 공부했는데 5점, 10점 차이로 본인의 기분이 그렇게 틀려지는데 성취도가 이렇게 확 틀려지거든요. 좀 이렇게 즐겁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저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제 그 개선점을 찾아서 저도 이제 아이와 좀 더 즐겁게 수학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지와 엄마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려요. 일단은요, 좀 약간 감동스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나오신 어머님들 중에 처음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좀 알고 내가 고쳐주고 싶다, 개선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아이가 정말 5점, 10점 가지고 너무 막 일희일비하고 그러니까 수학에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 씨는 어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의 점수, 나 이게 수학 이거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그런 스트레스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숙제를 잘해서 제출하면 되지. 그 숙제만 제출하면 칭찬 들으니까 네. 기분이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틀려도. 그래서 그냥 계속 자신 있고. 그렇죠. 그럼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요즘 뭐 행복하게 좀 아무 상황. 생각 없이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무 생각 없는 게 정상인데 우리 예지가 조금 고민이 많다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연을 만나보니까 사실 우리 크리스도 딸이 있죠. 딸이 있어요. 네. 믿기 어렵지만 내 딸이 있어요. 네, 하나 있습니다. 저요 아직 안 됐어요. 네, 근데 저렇게 학교에 들어가서 막 공부 때문에 고민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섭섭해 비틀한 게 아니고, 네. 고민하면 안 되니까. 그래 제가 벌써 고민이 돼요. 왜냐면 아내가 벌써 이렇게 시키니까. 아, 벌써? 교육을. 돌도 안 되는데 벌써 뭐 교육 같은 거 먼저 사주고 나보고 이렇게 하래, 시키래. 영어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네. 조금 당황합니다. 그렇죠. 지금 교육열이 많이 뜨거워요. 우리나라가 확실히 우리나라 엄마들이 잘 교육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엄마들의 욕심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약간 사연에서 아이의 욕심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김희진 선생님,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욕심 많은 아이들이 반에서 많아야 뭐 한두 명? 일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경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이제 욕심이라기보다는 점수에 조금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간발의 점수의 차이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굉장히 얻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보통 되게 잘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아까 뭐 답지도 보면은 바른 사람은 하고 골랐는데 답이 현수면 현수라고 쓰면 되는데 네. 현수입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자. 국어적으로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열정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단점으로는 스트레스가 좀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제가 아주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성취지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잘 나오면 되는 거고 과정을 정말 성실히 했어도 결과가 잘못 나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오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이가 필기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요. 글씨도 아주 반듯반듯하고 또 독서왕으로 이렇게 책도 그 상장도 받았어요. 이런 거 보면 저희가 늘 항상 강조했던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요건에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서술형 문제에서 좀 틀리는 경우가 많고 가끔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구 교수님께서는 그 문제집 푼 거 보시면서 어떤 점들을 좀 발견하셨나요? 네, 서술형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술형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어렵죠. 힘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예지처럼 저렇게 글씨를 또박또박 예쁘게 쓰면서 동시에 마치 답안지 해설처럼 그렇게 쓰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잘 하려다 보니까 도전적이지 못한 경우도 좀 보인 것 같아요. 서술형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2개 붙여놓은 건 못 풀고 따로따로 있는 것도 풀어내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좀 소심하게 문제를 푼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지가 아까 부등호를 잘못 착각해서 오답을 낸 게 있었는데 네. 사실 예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이렇게 수학 수식이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식이 막 나올 때부터 수식에 대한 좀 친밀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것들 좀 말로 표현을 해본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저학년들은 좀 행동으로도 이렇게 좀 표현해 본다거나 그러면서 수식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수식을 아는 거와 개념을 아는 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래도 수식이 처음 나올 때 아, 수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편리성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방 환경도 한번 좀 짚어볼까 봐요, 교수님. 네, 뭐 그 방이 참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게 잘 정돈돼 있죠. 네. 그런데 사실 공부할 때 그 책상이라든가 그런 게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때는 좀 넓고 좀 이렇게 트인 공간에서 해야 되고 뭔가 좀 세심하고 마무리 작업처럼 꼼꼼하게 할 때는 좀 좁고 뭐 그렇게 좀 작은 공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지 책상에 보면 이렇게 위에도 좀 이렇게 막아져 높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2개 다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 나이일수록 저렇게 좁고 좀 그런 공간보다는 좀 더 오픈돼,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좀 넓은 그런 공간에서 책상에서. 그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게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있는 환경을 아예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뭐 어떨 때는 그렇죠. 식탁에 뭐 나와서 엄마랑 식탁이나 같이 뭐 또 하고 네, 또 마루 이런 공간도 테이블에서 한번 한다거나. 활용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예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또 검사 진행했잖아요. 네. 소장님, 결과 알려주세요. 결과를 보죠. 네. 보면 그 언어성하고 동작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단기 기억력은 좀 낮고 나머지 속도는 평균 수준이거든요. 강점 지능을 보면 네. 추론 능력 관련된 쪽들이 강점 지능이에요. 그중에 특히 이제 지각 추론은 천재적인 수준이에요. 1.4% 정도. 천재적. 네, 근데 약점 지능에는 순차 연결이나 연산, 수학 부분이 좀 약하게 네. 나왔어요. 작업 기억은 하위 5.8% 수준이에요.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에 관련된 머리가 저렇게 높은 아이가 네. 그 단기 기억력이나 속도가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억했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혹시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검사 결과가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필요 없이 많은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네. 불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쓸데없는 생각을 그러니까 아니죠. 너무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릴까 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 7, 8, 4, 6, 4를 따라해봐라 그러면 딱 4, 7, 8, 4, 6, 4 하면 하면 되는데, 되는데 혹시 틀리면 안 되니까 4, 7. 7. 뭐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런 불안적인 요소는 사회생활하거나 시험 볼 때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네. 불안해. 이런 마음을 아이가 품고 있다는 게 일단은 좀 안타까워요. 그 불안이라는 거는 다른 네. 게 아니고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불안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잘하고 싶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왜 너무 잘하고 싶게 됐을까?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삼고 있다든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 그것도 거죠. 없다면 예. 자기 스스로 어느 사이에 그냥 나는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어려운 거 있을 때 그냥 불안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요. 바로. 그냥 10초 이렇게 하다가 풀다가 포기하다. 그럼 넘어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 포기한 문제를 다 몰아서 선생님 다음날 선생님한테 가서 네. 일찍 가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거 못 풀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네. 감동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크리스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자기 정신 건강에 매우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못 어쨌든. 풀 문제를 내가 왜 고민하나 이거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되지. 시간 낭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를 쑥스럽게 여기는 동양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네. 당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모를 수 있는 거죠, 애인데. 그죠? 그러려고 선생님이 있는 거고 부모님이 있는 건데 모르면 당당하게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자, 이제는 물어보지 못해서 늘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속 시원하게 좀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3학년 오늘의 주인공 예지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오늘의 주인공 예지. 학교 후에는 주로 피아노를 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답니다. 갑자기 연주를 멈추는 예지. 시계 보고 규칙적인 아이네요. 저녁 7시가 되자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펴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혼자서 잘하네요.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시험 100점 맞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시험 점수도 잘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지는 매일 거르지 않고 수학 문제집 2장과 학습지 3장을 풀고 있는데요.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집중해서 혼자 꾸준히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성실한 아이라서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안 해도 착실하게 잘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엄마 저 오늘 학습지 다 했어요 얘기를 하고. 요 나이 또래 그 정도 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러운데요? 저 다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또 보고도 하고. 한참을 집중해서 공부하던 예지.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나 봅니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푸는 모습이 꽤나 고심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외롭겠어요. 그렇게 혼자 하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 여기서 누가 이렇게 딱 한 번 힌트라도 이게 이런 거 아닐까라고 알려주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네. 아니 옆에서 다른 친구가 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무엇이 이렇게 예지를 힘들게 했을까요? 쓸 때 말을 잘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서술형 많이 틀리고 이게 내 머릿속에서 해답이 안 나오니까 많이 어려워요. 풀다가 모르면 발표를 하는데 지나가면 자신한테 이거 못 풀으니까 화가 나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드디어 예지가 기다리던 엄마와 함께하는 공부. 오늘 풀었던 문제를 채점해 보는데요. 아이고, 문제를 하나 틀리자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 엄마는 그런 예지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수를 여러 개 비교해서 지금 두 자리 수잖아요. 두 자리 여기 봐야지. 두 자리 이렇게 할 때 두 자리수 아까 한 자리수일 때는 한 자릿수를 제일 작은 걸 넣어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0의 자리를 제일 작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숫자 중에 이해가 되는 건지 알쏭달쏭한 표정. 엄마가 좀 설명 어렵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도. 10의 자리, 뭐 1의 자리 이것 자체도 어려워요. 이거 3학년? 3학년. 엄마는 예지가 한 번에 잘 알아듣지 못해도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든 차분하게 설명해 준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말하고 답까지 설명해 주시면 아는 문제도 있긴 한데 내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런 거는 또
이해가 안 가서 두세 번 해가지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37cm의 색 테이프 20장. 그래서 그림과 예지가 여기서 이해 안 된 여기에? 부분이 뭐였어? 처음과 끝에 붙여야 하는지 안 붙여야 하는지. 이거를 지금은 20장을 하라고 하지만 20장을 그리려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한 2장, 한 3장 정도만 해봐도 원리를 알 수가 있어. 네. 3장을 이을 때 이제 풀칠하는 부분이 두 개. 몇 부분만 있으면 돼. 지금 보니까 2부분이죠.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붙인 이게 놔둔 테이프보다 하나 더 작은 수.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80 나누기 4가 20이에요. 존댓말을 쓰시네요. 네. 설명할 때. 문제에서는 선생님 같으세요. 선생님 같아요. 학습지 선생님. 말로도 설명해보라 그랬어. 엄마 이걸로 설명해볼까? 이거를 예자 10개의 그 블럭이 합쳐진 거 80개면 이게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게 8개. 4로 나누면 현실은 실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엄마가 단순화 전략도 쓰고 교구도 쓰고 네. 뭐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 교수법은 훌륭하네요. 말로 설명. 훌륭해요. 이건 이 개념 이해했지? 점수에 연연해하는 예지. 자유롭게 공부할 순 없을까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어른스럽고 일단은 말도 굉장히 야물딱지게 하잖아요. 우리 딸보다 한 살이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어쩜 이렇게 어른스럽지? 어떠셨어요? 그 저보다 어리잖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어리죠, 애 아버지가. 많이 어려요. 네, 근데 더 어른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 옆에 사람이 있어야 뭐 얘기 좀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얘기해주면은 힘도 얻고 이렇게 막 욕심이 생기고 그렇죠. 하는데 조금 안쓰러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 저도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이 화면 보면서 그거 못 느꼈는데 요즘 아이들이 다 저렇게 혼자 뭔가를 많이 하고 맞벌이 정해놓은 집에서. 어떤 스케줄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대단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기특한 거죠. 저렇게 알아서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러 가서 뭐 소리 하나도 없이 자기가 해야 될 거 하고. 근데 지금 조금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건 예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마음대로 잘 안 풀렸을 때, 문제가 잘 안 풀렸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가 어떤 점수나 아니면 이런 공부 때문에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좀 가끔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네, 보통 이제 시험 불안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눈에 띄는 아이들은 시험 칠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복통 또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숨을 못 쉬기도 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거를 풀고서 지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서 당황하고 또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막 급해가지고 막 이 시간에 못 풀면은 내가 점수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막 급히 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로 그런 시험에 대한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너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야. 사실 실력 없는 애들은 시험 치든 안 치든 상관이 없어. 네가 100점을 맞으면 뛰어난 애가 되고 실수한다고 해서 뭐 다들 외면하고 그러는 건 아니야라고 시험에 대한 생각을 네. 좀 더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네 실력 발휘하는 기회라고 인식을 해주고 또 두 번째는요. 시험에 대비한 자신만의 행동을 정리해 보는 거죠. 저는 이 시험에 대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또는 10시 전에 잤습니다. 네. 문제집을 매일 3쪽씩 풀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만큼을 했구나. 그래서 안도가 되면서 네. 조금 아이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가 7시 땡 치자마자 피아노를 딱 중단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보통 아이들한테는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내가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아노를 더 열심히 막 치는 척 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예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학습 습관 같은 거는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뭐 학습 습관 특히 뭐 그 시간 관리 같은 건 잘 잡혀 있는 아이죠. 그러나 또 그 학습을 또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이가 한 말 중에서 되게 와닿은 말이 하나 있는데 네.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머릿속에 답이 해답이 없는 것 해답이 같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서술형 쓰는 것도 보니까 너무 해답지처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답을 해답지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틀리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회피 동기로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틀리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수학 불안이 생기고요. 안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틀렸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이나 안정감은 들지만 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그것도 감정은 아니죠.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은 늘 항상 그렇죠. 존재할 것 그래서 같아요. 저 나이 때는 정말 접근 동기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푸는 거와 안 틀리기 위해서 푸는 건 너무나 다르죠. 결과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문제를 왜 푸냐?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많은 사고를 해서 어른이 됐을 때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예지가 될 거야라고 네. 하는 조금 접근 동기로 했으면 아이가 문제를 그러니까 잘 풀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안 틀리고 꼼꼼하고 뭐 이렇게 가면 수학을 대할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게 좀 적어질 수 있죠. 여기서 같은 얘기인데요. 네. 저는 솔루션을 준다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엄마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누가 얘기하는 걸 듣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과정조차 재밌구나. 네. 이게 즐거운 과정을 몰입했더니 점수가 100점이 나오는 그렇죠. 거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100점이 안 나오면 내가 했던 모든 과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문제예요. 근데 친구하고 같이 하면 그것도 단짝 친구들하고 있으면 이 수학이라는 것이 친구하고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돼요. 그러면 걔하고 수학을 재미있게 하는 것, 즉 답을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해야 되는 수학에서 하고 싶은 수학으로 바뀔 가능성이 네.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하는 그런 협동 작업을 좀 만들어주면 수학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점수는 따라올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엄마랑 이렇게 예지랑 같이 공부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맞벌이인 엄마 입장에서 예지의 스타일은 정말 바라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아이의 모델이거든요. 정말 공감합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지 엄마는 또 아이들이 바라는 꿈의 이상형의 엄마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아름답게 이끌고 있지만 실속이 없다. 그래서 아까 예지 인터뷰에 거기 꼭 주안점이 말을 할 때 엄마가 설명을 해주시면 알아듣기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건 3-4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3-4번 해서 모든 거를 다 알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아까 그렇죠. 그 세로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자리수를 몰라서 하는데 아니었거든요. 연산의 문제였거든요. 의외로 이렇게 똑똑한 애가 다른 과목 굉장히 잘할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얘가 연산을 못해 더하기 빼기를 말도 못해? 안 돼. 예, 이렇게 실수지.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실제로는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의뢰이 다 잘하겠거니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짚어보고 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만 터치를 해주면 정말 수학 잘할 겁니다. 네. 흥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아이한테 스트레스는 좀 줄여주는 방법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지가 하루 일과는 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루 일과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에 좀 늦게 잠을 자는 편인 것 같고요. 학교를 다녀와서 1시부터 6시 사이에 방과 후 학습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이 좀 없네요. 예지 같은 네. 경우 좀 신체 활동을 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운동 같은 거. 너무 근데 부족하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물론 자유시간이 2번이나 있기는 한데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저 경우는요. 네. 학교 끝나고 저기 놀이터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 엄마가 데려다 주러 왔어요. 네. 1시간 뒤. 그래서 놀다가 데려다 주러 왔다가 가는 길에 뭐 패스트푸드 들렀다가 네. 먹으면서 집에 갔어요. 그다음에 집에 내려가지고 거기 길거리에서 놀다가 친구 또 거기 동네 이웃들이랑 행복해. 행복하죠. 예, 얘기만 들어도. 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이거 보니까 네. 새삼스럽게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구나. 저는 시간표 보면서 좀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맞벌이 엄마 입장에서는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도 그리고 나가서 노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요. 맞아요. 내가 오기 전까지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 게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요즘에는 없어요. 밖에 나가도 놀만한 애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패턴을
한 번에 확 바꾸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조금 보면 수학이 지금 엄마하고 30분 공부하고 혼자 공부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공부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올고지 문제집을 푸는데 1시간 반을 다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40분은 문제집을 풀고 20분은 추리 퀴즈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재미있는 것들을 네. 해서 엄마랑 같이 도전해보고 오, 너 이것도 맞췄어? 하고 얘기하면서 조금은 재미있는 유형이나 분야를 일부분을 바꿔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수학적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수학적 능력을 키워주는 거는 문제집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아이 어릴 때는 수학적 능력을 키워주면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아이의 장점을 키워나가면 수학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잘 풀릴 때는 좋아하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뭔가 저렇게 애가 지쳐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어떤 솔루션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그 기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대기만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 흥미만 놓치지 않으면 추론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수학을 잘할 애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둘의 공감대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또 그 예지뿐만 아니라 이 또래 아이들이 우리가 그 수학 문제 보면은 뭐 곱셈 문제 주고 뭐 2가지 방법으로 쓰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지 같은 경우 그걸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도입한 이유는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계산 알고리즘 하나만 가지고는 계속 연습만 할까 봐. 네. 그러면 알고리즘만 하고 어떤 사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의 생각은 뭐니? 이렇게 뭐 효과적인 방법 말고 네가 하는 방법이 뭐니? 그런 것들을 좀 묻고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도입된 문항들이거든요. 그렇게 몇 가지 이상 쓰세요. 그런 거는 좀 과감하게 그게 답이 뭐든 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 자기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 할지라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엄마하고 아이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네. 그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엄마가 조금 야 틀려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틀리는 게 네 인생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걸 좀 알려주시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의 즐거움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 정도의 기회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예지는 수학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기쁨을 네. 얻게 되지 않을까. 감히 제가 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 예지를 위한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혹시 네. 이거 아세요? 들어보긴 했는데 네네. 처음 해보니까 조금 그렇죠. 낯설어요. 수학의 백미예요. 오늘 함께 외쳐주세요. 네. 결정적 한방.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물개박스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과도한 칭찬입니다. 제 결정적 한 방은 대기만성입니다. 이 아이 능력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점수 조금 안 좋은 거에 연연하다 보면 수학을 싫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잘 되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답지는 예시 답안일 뿐 연연해하지 말라. 특히 서술형은요. 그 수학적인 어떤 그 논리나 아니면 답이 그러니까 틀리지만 않으면 자기의 답을 존중해야 되고요. 자기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때예요. 과도하게 답안에 연연해 해서 오히려 자기의 생각에 그렇게 해를 입지 않도록 답지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네, 전문가 선생님들의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과연 뭐가 나올지. 근데 사실 비전문가의 그 결정적 한방이 늘 항상 좋았어요. 기대가 큽니다. 크리스 씨.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넘어가 물어봐. 넘어가 물어봐. 넘어가 물어봐. 넘어가 문제가 어려우면 뭐 좌절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넘어간다. 괜찮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멀어서 선생님한테 혹은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뭐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물어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오늘은요, 정말 아주 너무 알토란 같은 그런 결정적 한방들이 나왔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개박수, 대기만성, 답지는 예시일 뿐, 그리고 넘어가 물어봐. 정말 하나같이 너무 주옥 같은 우리 예지를 위한 결정적 한방들이었습니다. 제 한방에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물개박수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다른 어머니보다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어요. 바로 그 도시락과 학습량을 잘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일반 엄마들은 도시락을 아이가 못 챙겨가면 어머 어떻게 도시락 못 큰일 나죠. 챙겼네 하면서 잘 챙겨주지만 학습량이 이게 다른 애들은 알고 있는데 얘는 모른다? 너는 뭐야 하면서 이제 바로 화를 내십니다. 근데 이 예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학습량 이거를 몰라도 괜찮아 도시락처럼 엄마가 챙겨줄게 알 때까지 설명해줄게 괜찮아 하시는 부분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흔하지 굉장히 않은 훌륭하고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칭찬에 좀 궁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지 같은 스타일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작은 거에도 틀려도 잘했어, 내 딸이야, 너는 너무 잘했어 하는 짝짝짝짝 하는 물개박수 있죠. 네. 과도한 칭찬 꼭 네. 필요합니다. 그 예지는 충분히 그게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너무 차분하시다 보니까. 자, 오늘의 결정적 한방, 물개박수, 대기반성, 답지는 예시일 뿐, 넘어가 물어봐.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정말 우리 예지한테 그때 자,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넘어가 물어봐. 네가 자신 있게 그냥 덮어놓고 모르는 건 자신 있게 물어보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 이 점수 하나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던 그리고 수학에 좀 짓눌려 있던 우리 예지의 어깨가 그냥 쫙 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도 내 아이가 왜 자존감이 떨어지지, 왜 자신감이 떨어지지, 왜 성취감이 떨어지지 이런 고민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 예지처럼 수학 때문에 고민이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어머님들의 사연 저희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많이들 사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잘 나오면 좋아하고 잘 안 나오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못 풀으니까 화가 나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네, 다양한 수학 고민을 전문가 선생님들의 솔루션으로 시원하게 해결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지처럼 점수에 연연해야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점수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는데 크리스는 어렸을 때 이런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시험 점수도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그냥 숙제 풀어야 된다. 숙제 다 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 많이 있었고 뭐 다 100% 이렇게 맞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돼요.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사실 이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점수에 막 연연해 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잖아요. 김민 선생님 사실 이런 아이들 보면 좀 특징들이 있죠. 뭐 환경적 특징, 부모님의 특징, 아이의 특징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아주 확정적이진 않지만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어머니는 좀 차분하고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다정합니다. 딱 선생님 같은 상 그런 어머니가 많고 아이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순종적이고 착하면서 똑똑하기도 하지만 야무진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이런 경우 스트레스를 좀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아주 바른 아이인데 아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더 날아갈 수 있는데 발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이제 공부를 한번 잘해 보니까 놓치기 싫고 틀리면 막 억울해하고 그럴 그런 수 생각이 있죠. 들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이제 그게 거의 극복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저 같은 걸 했냐면 불안이 심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혹시 틀릴까 봐 생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100을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 130을 해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틀리겠냐. 이런 정도까지 해서 불안을 극복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자신감을 그냥 본인이 채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면 틀릴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월등히 더 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불안이 그다음부터 없어지더라고요.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아서 저렇게 시켜주지도 않는데도 본인이 알아서 130을 하는데. 결과물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물이 인물도 좋을 좋으시고. 야, 우리 자주 인물도 봐요. 좋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네. 의외로 잘 통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더 잘 통하고 그렇죠?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 앞으로는 좀 얘기하고는 만나는 걸로. 달라지네. 이리씨 못 오나요? 다시 오죠. 네. 근데 사실 점수에 막 연연해야 하는 사연을 보니까 솔직히 부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그 점수 따위 필요 없어. 공부 대충 해도 돼. 뭐 이런 아이보다는 저렇게 알아서 스스로 하는 아이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학년이 돼서도 아이가 이렇게 뭐 점수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진짜 그때부터 한심스러워지는 거죠. 고학년의 경우에는 소장님 어느 정도 선이면 점수에 연연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안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점수에 연연을 해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 심리가 안정되어 있고 공부를 했는데도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메타인지 즉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수학이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수학을 잘 하지도 않는 아이들은 점수라는 걸 빼줘야 수학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은 경치며 점수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아이들을 따라서 점수 관리를 하려다 보면 그때부터 수학이 멀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저는 중학교 올라가서 네. 제대로 성적이 반영될 때 어떻게 그때도 안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관리를 해도 되고 즉 점수가 곧 이 아이의 수학적 능력은 아니고 그럼 어릴 때 100점 맞았던 애들 다 고3 때 1등급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 안 나왔던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수학적 능력을 키워주는데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오늘 등장한 단어가 이제 시험 불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사실 어린아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 불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요즘 또 아이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들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다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아이가 시험 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렇게 시험 불안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독특한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러요러한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틀렸어? 괜찮아. 선생님도 그랬어. 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험담을 일반 전문가보다도 초등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되게 영향력이 그렇죠. 커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도 그랬어. 괜찮아. 이거 잘하면 되지.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시험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시험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교과서 공부하시고 필기한 거 공부하고 문제집 한 권 정도 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메모를 해요. 나 문제집 몇 쪽 풀었다, 몇 단어까지 풀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고 세 번째는 공부를 하면서 메모 노트나 활용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핵심들을 적은 것을 쓴 다음에 시험 직전이 되면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외운 것을 한번 확인하고 자신을 안심시켜주는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네. 실질적인 장치들을 하면서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일반적이기만 괜찮다가 아니라 차츰차츰 실제로 괜찮은 그런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부지면서 일반적으로도 괜찮아하는 네. 기운을 불어주게 하면서 고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고학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면 더욱더 이제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시험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그 시험 불안의 그 어떤 신체적 증세나 아니면 정서적인 그런 증상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나약하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해 그렇게 아니 괜찮다라고 무조건 하기보다는 그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 풀리면 불안하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 네, 그래 배가 아플만 하고 머리도 아플 수 있어.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좀 그런 게 경감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험이나 아니면 수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애들은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너무 바른 자세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한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맞아요. 뭐 누워서 해봐요.
누워서 네. 가끔은 괜찮아요. 못할 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학습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엄마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럼 그거 그만하고 계속 찾아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건 공부 네, 좀 해본 맞아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죠. 시험 불안이 이제 예방할 정도가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불안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이에요. 모르면 찍는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모르는 거를 해결하려니까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다, 이거 찍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나오면 마음이 안정된 상이 그리고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는 네, 여유가 안정된 생기는 상태인데 거죠. 풀려요. 근데 무조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불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 낭비만 되고. 자기만의 그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은 게 부적 갖고 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저희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불안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이게 인생의 지혜인 것 같아요. 꼭 수학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의 불안을 없애는 좋은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 씨 저희 수다학의 첫 방문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즐거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겠지만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 결정적 한방 진짜 결정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마침 잘 떠올라가지고 원영광이었고 이분들 뵈니까 네. 저도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고 우리 따님 어떻게 키워갈 건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진지하게. 한국 아빠 됐네.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아유 돌도 안 됐는데. 근데 아빠가 정말 스마트한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 씨를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조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정말 시험 불안 그리고 뭔가 잘해야 된다는 어떤 이 경쟁 사회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의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요 저희 수다 이렇게 아이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